안녕하세요. 2025년 9월 21일 수능이 정말 코앞인데요. 당신을 위한 맞춤 분석 시간입니다. 커뮤니티 글, 유튜브 영상, 입시 분석 자료까지 당신이 보내주신 다양한 자료들을 쫙 모아서요. 수능 영어 영역에서 이 제한된 시간 안에 어떻게 하면 최고 효율을 뽑아낼 수 있을지 그 핵심 전략들을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죠. 네, 안녕하세요. 수능 영어는 정말 뭐랄까 시간과의 싸움이죠. 문제풀이 순서 하나, 또 시간 배분 하나가 진짜 등급을 가릴 수도 있거든요. 보내주신 여러 조언들, 때로는 좀 상충되는 의견도 있던데요. 그 속에서 당신에게 가장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제가 명확하게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막판 점수 상승의 실마리 같이 찾아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자료들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공통적으로 눈에 띈 게 있었어요. 바로 듣기 시간 활용법이었습니다. 듣기 평가 시간에 독해 문제를 풀라니 이거 상당히 흥미로운 접근인데요. 네, 맞습니다. 그 약 22분 정도 되잖아요. 듣기 평가 시간이. 그 시간 동안 문제 사이사이 간격이나 안내 방송 나오는 시간 이런 걸 활용해서 비교적 좀 쉬운 독해 문제들을 미리 처리하는 전략이죠. 일종의 시간 벌기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아, 시간 벌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을 추천하던가요? 자료마다 이게 약간씩 추천하는 문제들이 다른 것 같던데요. 네, 그렇죠. 가장 많이 언급된 건 역시 18번 목적 문제, 19번 심경, 그리고 25번부터 28번까지 이어지는 도표나 내용일치, 불일치, 안내문 문제들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좀 흥미로운 분석도 있었어요. 어떤 자료에서는 아예 맨 뒤에 있는 43번부터 45번 장문 독해를 이때 확 풀어버리는 게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험지를 듣기랑 독해랑 분리해두면 좀 편하다 이런 팁도 있었고요. 잘만 활용하면 듣기 하면서도 꽤 많은 문제를 미리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와, 듣기 하면서 막 10문제 가까이 풀 수도 있겠네요. 정말 시간을 분 단위로 쪼개 쓰는 전략이네요. 근데 이게 모두에게 다 좋은 방법은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점을 여러 자료에서 동시에 딱 경고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듣기 문제 자체를 놓치는 건 이건 돌이킬 수가 없으니까요. 치명적이거든요. 특히 듣기에 좀 약하다 혹은 평소에 집중력이 쉽게 흔들리는 편이다 이런 경우라면 절대 무리해서는 안 된다는 조언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네, 일부 자료에서는 특히 3등급 이하 학생들의 경우에는요. 오히려 듣기에만 온전히 집중하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실제처럼 연습을 좀 해보면서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균형점, 이건 찾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역시 무턱대고 따라하기보다는 자신한테 맞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겠군요. 그래도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한번 시도해볼 가치는 있겠네요. 그럼 이제 듣기가 끝난 후 본격적인 독해 시간으로 넘어가 볼까요? 여기서도 문제 푸는 순서가 관건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핵심 전략은 확실하게 맞힐 수 있는 문제부터 공략해서 점수를 먼저 확보하자. 바로 이겁니다. 거의 모든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2점짜리 문제들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좀 평이한 유형들. 이걸 먼저 풀라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좀 많이 걸리거나 오답률 높은 3점 문제들, 특히 그 빈칸 추론 같은 고난도 유형은 맨 뒤로 미루라고 조언합니다. 아, 그렇죠. 일단 아는 거부터 빨리 푸는 거. 그럼 말씀하신 그 쉬운 문제부터 푼다면 예를 들어서 어떤 순서로 접근하는 걸 추천하던가요? 네, 대체로 보면 20번 주장, 22번 요지, 23번 주제, 24번 제목 이런 대입학 유형들이죠. 그리고 35번 흐름 무관 문제, 또 2점짜리 36번 순서 문제나 38번 문장 삽입 문제 이런 것들을 먼저 푸는 흐름을 많이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안정적인 점수를 딱 확보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21번 함의추언이나 29번 어법, 30번 어휘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33번, 34번 빈칸 문제, 또 고난도 3점짜리 37번 순서랑 39번 삽입 이런 문제들에 도전하는 방식이죠. 이야, 듣기만 해도 숨가쁜데요. 만약에 시간이 정말 부족하다면 몇몇 어려운 문제는 좀 과감히 포기하거나 찍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겠군요. 네, 맞아요. 일부 자료에서는 특히 오답률이 높은 걸로 유명한 37번 순서나 39번 삽입 3점 문제 이런 건 시간이 진짜 없다. 그러면 전략적으로 그냥 찍고 넘어가기도 고려해 볼 만한 선택지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분석 자료에서는 좀 재밌는 제안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 본인 실력이 한 8, 90점 정도 된다. 이런 수험생이라면요. 일단 빈칸 4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문제들을 50분 안에 실수 없이 다 푸는 것. 이걸 1차 목표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시간을 점점 단축시켜서 그 확보한 시간으로 빈칸 문제 풀이 시간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이런 단계적인 접근법도 유효하다고 봤습니다. 그렇군요. 단계적으로 EBS 연계 교재나 기출문제 활용에 대한 조언도 굉장히 많았죠. 네, EBS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강사분들이 중요하다고 선별해준 지문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 3번에서 5번 정도 이렇게 반복해서 익혀두면 실제 시험장에서 그 연계 문항을 딱 만났을 때 거의 1초 컷으로 시간을 확 벌 수 있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좀 흥미로운 지적이 있었는데요. 이 EBS 반복 학습 자체가 근본적인 영어 실력 향상에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닐 수도 있다. 이 점은 좀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런 분석도 같이 있었어요. 실력 형성과는 별개로 시간 단축용이라는 거군요. 기출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고요. 맞습니다. 기출은 정말 최소 3회독 이상 풀어보면서 단순히 답을 맞히는 걸 넘어서요. 그 문제 속에 숨어있는 출제자의 의도, 흔히 평가원의 논리라고 하죠. 이걸 몸으로 익히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되었습니다. 여러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특히 순서 배열이나 문장 삽입처럼 정답의 근거가 명확하게 딱 떨어지는 유형들 있잖아요. 여기서 그 근거를 찾아내는 훈련에는 기출만큼 좋은 자료가 없다. 이렇게 분석했어요. 네, 그럼 이제 정말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최종적으로 무엇을 점검해야 할까요? 이 부분은 보내주신 자료들 모두가 거의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바로 실전과 똑같은 환경에서의 최종 리허설, 이걸 강조했어요. 스톱워치 딱 켜놓고 시간 배분 전략을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몸에 완전히 익히는 거죠. 그리고 시험 직전에는 막 새로운 걸 보기보다는 그동안 자기가 정리해온 핵심 어휘나 중요 구문 노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가볍게 복습하고 무엇보다도 충분한 수면 그리고 편안하고 긍정적인 마음, 이걸로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자, 오늘 당신이 보내주신 다양한 자료들을 통해서 수능 영어 시간 관리와 문제풀이 전략의 핵심들 정말 깊숙이 들여다봤습니다. 듣기 시간 활용법부터 문제풀이 순서 설정, 또 EBS와 기출문제 활용, 그리고 마지막 최종 점검까지 정말 실질적인 조언들이 많았네요.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분석한 이 전략들을 바탕으로요. 남은 기간 꾸준히 정말 실전처럼 연습하신다면 분명 목표하시는 좋은 성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 중 일부에서는요. 수능 영어의 그 고난도 지문들이 때로는 미국 석박사 과정의 전공 서적이나 학술지에서 발췌된다. 이런 분석이 있었거든요. 이런 수능 영어 시험의 본질을 우리가 한번 고려해 봤을 때 단순히 점수를 넘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영어 학습의 방향성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는 것도 꽤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수능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